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타 테크닉 중에 밴딩 하는 방법이랑 비브라토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기타 솔로를 하기 위해서는 밴딩과 비브라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 하나를 보시고 나는 밴딩과 비브라토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밴딩부터 살펴볼게요. 밴딩이라는 거는 줄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줄의 텐션이 더 강해지겠죠. 더 음이 더 빠르게 흔들리기 때문에, 줄이 더 빠르게 떨리기 때문에 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줄의 텐션을 더 높여서 음을 높이는 테크닉입니다. 자,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요. 뭐 어디서든지 밴딩을 할 수는 있는데, 간혹 가다가 통기타로도 밴딩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괜찮습니다. 단 좀 더 어려울 뿐이에요. 일렉기타에 비해서 통기타는 통의 울림을 뽑아내기 위해서 줄을 좀 더 굵은 거를 쓰는 편이죠. 그래서 줄이 굵기 때문에 좀 더 힘들 뿐이에요. 이렇게 밴딩할 때 힘이 조금 필요한데, 통기타는 조금 더 힘들 뿐입니다. 통기타로 밴딩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줄에서도 12번이 줄의 가운데죠. 12번 플랫에서 밴딩하는 게 좀 더 부드럽고요. 여기서 밴딩하는 게 좀 더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여기 개방현에 가까울수록 밴딩이 좀 어려워요. 예, 여기서 밴딩하는 게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2번 플랫 가까운 곳에서 1번 줄이나 2번 줄로 밴딩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2번 줄 12번 플랫에서 요 소리죠. 노트는 C고요. 2번 줄 12번 플랫에서 밴딩을 해볼게요. 그리고 밴딩은 요 약지 손가락으로 많이 해요. 약지 손가락이 밴딩하기 좀 좋은 손가락입니다. 자, 약지 손가락으로 여기서 밴딩을 할 건데, 이렇게 약지 손가락 하나의 힘으로 밴딩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나머지 두 손가락이 이렇게 한 플랫에 한 손가락씩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도와줘요. 요 세 손가락의 힘으로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자, 약지 손가락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요 세 손가락을 나란하게 한 플랫에 한 손가락씩 놔두시고요. 세 손가락에 동시에 힘을 줘가지고 똑같이 힘을 주시는 거죠. 동시에 힘을 줘가지고 오른손을 피크를 2번 줄 연주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나중에 힘이 좀 생기고 뭐 편안하게 밴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손가락이 다른 노트를 준비하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세 손가락의 힘으로 이렇게 밴딩을 하시고요. 자, 이것도 손가락의 힘으로 밴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손목의 힘으로 밴딩을 해요. 자, 손가락으로 밴딩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요 손가락 힘을 써서 밴딩을 하면 연주 중에 여러 번 밴딩하거나 빠르게 밴딩하기 또는 정교하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장기적으로는 이 손목의 힘을 써가지고 손목의 힘으로 이렇게 비튼다라는 느낌으로 손목의 힘으로 밴딩을 하거든요. 손가락 힘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손목의 힘으로 약간 이렇게 비트는 느낌 또는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 그래서 손가락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손목이 줄 높이를 컨트롤해요. 손목으로 줄 높이를 컨트롤합니다. 이렇게 비틀기도 하고 이렇게 밀기도 하고. 자,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엄지손가락을 위에 이렇게 걸치셔야 돼요. 엄지손가락이 여기 뒤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고 밴딩을 하시면은 이렇게 넥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밴딩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충분히 걸치고, 적당히가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걸치고 밴딩을 하셔야 돼요. 자, 밴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손목의 힘으로 해요. 뭐 팔하고 손목의 힘으로 밴딩을 하는데,
자, 손가락의 힘으로 밴딩을 하면 요렇고요. 여기 요 부분을 제가 안 움직여 볼게요. 손가락 힘으로만 밴딩하면은 요렇게 되고요. 손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손목의 힘으로 밴딩을 하면은 팔뚝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손목하고 팔뚝의 힘으로 밴딩을 하면은 밴딩이 좀 더 컨트롤이 쉬워요. 자, 요 손은 요렇게, 손가락은 힘 꽉 주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요. 요렇게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에요. 손목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손가락은 거의 안 움직여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밴딩할 때 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자, 밴딩을 하면은 이렇게 줄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줄이 겹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줄이, 그 밴딩하는 줄이랑, 제가 지금 2번 줄 밴딩한다면 밴딩하는 줄이랑 나머지 다른 줄이 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은 이렇게 버징 소리가 나거든요. 자, 1번 줄로 해볼게요. 다른 줄이랑 만나면은 징징 하면서 좋은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밴딩하는 줄이랑 1번 줄이랑 나머지 줄이 따로 정리되고 있죠. 자, 이렇게 줄이 서로 안 만나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밴딩하면서 줄이 손톱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잡음이 나와요. 나중에 잡음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특히 여기 줄 높이가, 플랫이랑 줄과의 거리죠. 줄 높이가 좀 높은 기타일수록 이거 밴딩할 때 줄이 손톱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밴딩할 때는 미세하게 줄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깔끔한 밴딩 소리가 나요. 자, 그 다음으로 밴딩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살짝만 올리면 음이 조금만 올라가고 많이 높일수록 음이 많이 높아지죠. 밴딩을 완전히 처음 하신다면은 일단은 밴딩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어느 정도 밴딩을 한다면은, 줄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했다면은 정확한 피치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음을 올릴 건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끝까지 올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만큼 내가 밴딩을 할 건지 목표를 정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반음 밴딩을 한다라는 거는 1번 줄 12번 플랫에서 해볼게요. 여기서 반음 밴딩을 한다는 거는 한 칸 위에 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한 칸 위에 쳐보고 밴딩해서 같은 음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많이 높일수록 음이 높아지니까 이게 적당한 음 높이로, 요 정도 하면 반음 밴딩이구나, 이거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반음 밴딩을 했으면은, 5음 밴딩이면은, 자, 1번 줄 12번 플랫에서 밴딩을 했을 때 5음이면 여기죠. 두 칸 위에 한번 쳐보시고 밴딩해서 또 한번 쳐보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5음 밴딩이고요. 그 다음에 5음 반 밴딩이면은 여기겠죠. 요렇게 또 체크하고, 두음까지 할 필요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두음 밴딩까지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어렵네요. 뭐 요렇게 두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5음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요렇게 내가
내일 음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연주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들 중에 밴딩을 처음 익히신 분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힘 닿는 데까지 밴딩을 막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연주를 한다. 요런 연주를 했을 때 너무 오버 밴딩 하는 거죠. 약간 느낌 다르죠? 요거랑 요거랑 자,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느낌은 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버밴딩을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밴딩이 굉장히 힘든 테크닉이에요. 이 손에 일단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힘을 컨트롤 해가지고 정확한 음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하실 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막 올리지 마시고요. 반음 밴딩, 뭐 오는 밴딩, 뭐 여기서부터는 하실 필요 없는데, 오는 반 밴딩, 뭐 두음 밴딩, 뭐 이렇게 나눠서 정확한 음을 들으면서 연습하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팁이 좀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밴딩은 좀 느끼한, 그러니까 오일리한 느낌을 추가해줘요. 기타 솔로 할 때 밴딩을 하시면은 좀 느끼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요. 이 느끼하다라는 게 그 부정적인 의미의 느끼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느낌, 느끼한 느낌을 좀 줘요. 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밴딩을 넣어서 연주를 하면은 좀 더 기름지다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기름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자, 다른 소리로 해볼게요. 자, 밴딩이 들어가면 좀 더 기름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너무 기름진 듯한 느낌이 들면 별로겠죠. 근데 그래서 반대로 좀 더 담백한 느낌을 내주는 소금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뮤트라고 봐요. 솔로 할 때 좀 담백하게 솔로를 하려면은 뮤트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탁탁탁 끊어주는 거죠. 제 연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탁탁탁 잘 끊는 거예요. 최대한 담백하게 연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뮤트를 많이 쓰는 편인데, 일반적으로는 왼손으로 이렇게 뮤트가 가능하죠. 왼손에 힘을 빼면 뮤트가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왼손으로 뮤트를 하는데, 밴딩을 한 상태에서는 뮤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밴딩을 했을 때는 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밴딩을 했을 때는 오른손으로 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뮤트할 때 이렇게 일반적인 손날로 뮤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은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막 빠르게 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크로 뮤트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또 연주할 거잖아요. 어차피 또 연주할 거기 때문에 피크를 미리 갖다 대고 이따 뮤트를 하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죠. 다운 밴딩이면은 올라가는 동안 뮤트 하고 올라가겠죠. 그냥 이렇게 올리면은 잡음이 나요. 그래서 피크로 뮤트를 하고 연주하기 전에 피크로 먼저 밴딩 하기 전에 피크로 먼저 뮤트를 하고 밴딩을 해서 연주하고 내려오는 거죠. 자, 요렇게 피크로 뮤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밴딩을 많이 하면은 좀 오일리해지잖아요. 좀 느끼해지는데 뮤트를 잘해줘야 이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뮤트가 소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특히 밴딩을 할 때 저는 밴딩을 이렇게는 안 해요. 올라가는 소리도 있고 내려가는 소리도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랑 내려가는 소리 두 개 동시에 쓰진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밴딩을 안 해요. 느끼하다로 표현하는 게 맞죠?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듣기가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좀 듣기가 안 좋아서 업 밴딩이면은 올라가면서 뮤트하고 다른 연주를 한다든지, 반대로 밴딩을 먼저 하고 나서 내려가면서 밴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 밴딩. 이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저는 이렇게는 잘 안 쓰고요. 업 밴딩 아니면은 다운 밴딩만 써요. 제가 블루스 스케일에서 소리를 디소션을 좀 켜고 블루스 스케일에서 밴딩을 섞어서 뮤트를 전혀 안 하고 솔로 한번 해볼게요.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되는데 요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 적절하게 뮤트를 잘 섞어서 연주하면 요런 느낌이 나요. 훨씬 더 담백해져요. 솔로가 훨씬 더 담백해지죠. 그래서 뮤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좀 담백한 솔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밴딩을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밴딩을 연습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뭐 2시간씩 3시간씩 연습했었던 그런 연습 방법이에요.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요 포지션은 이 새끼손가락이 12번 플랫, E 메이저 스케일 또는 뭐 D 플랫 블루스 스케일 요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약지 손가락으로 3번 줄 11번 플랫입니다. 3번 줄 11번 플랫을 약지 손가락으로 밴딩을 하시고요. 오는 밴딩이에요. 요 음이 2번 줄 9번 플랫 검지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죠. 요 음이랑 똑같아요. 요렇게 한 번씩 연주하시고요. 밴딩하고 나서 2번 줄 9번 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9번 플랫. 자, 요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손을 굴려야 돼요. 이걸 동시에 요렇게 소리 나는 게 아니고 하나씩. 그래서 첫 번째는 요렇게 연주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 원래는 12번 플랫이 새끼손가락 위치인데 여기를 약지손가락으로 누르시고 밴딩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9번 플랫, 1번 줄 9번 플랫 검지손가락으로 두 번 연주하세요. 같은 노트예요. 요 노트랑 같은 음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서 연주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입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서 이렇게 짝수가 되죠.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고요. 요 정도 속도도 빨라요.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고요. 요거를 점점점 빠르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자, 저는 이거를 몇 년간 아주 오랫동안 몇 시간씩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손가락 힘 기르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손이 지쳐도 계속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목표를 나는 요거를 뭐 5분간 유지하겠다. 5분간 유지하겠다. (5분간) 쉬지 않고 요거를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세요. 손 힘이 엄청 빠지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근육 운동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헬스장에서 아령 운동 같은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막 힘들어도 그 시간 동안 계속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많이 늘어요. 처음부터 5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뭐 30초 그리고 1분 그리고 뭐 5분 10분 나중에 1시간 2시간 요렇게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하시고 짧은 시간을 하시다가 점점 속도도 높이시고 시간도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요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 저는 이거 안 어려운데요,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타를 오랫동안 연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거니까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요. 요 연습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밴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주하는 노트가 같은 노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밴딩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노트랑 요 노트랑 같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들어간 음이고요. 두 번째 요거랑 같은 음이에요. 악보로 보면은 요 노트랑 요 노트 두 개가 같은 음이고요. 요거랑 같은 음이에요. 총 두 개의 음밖에 없어요. 두 개가 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밴딩 했는지 연습할 수가 있고요. 오른손 다운업 연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 소리를 좀 바꿔볼게요. 이거 여기구나. 이거를 나중에 솔로 할 때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뭐 응용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솔로 하다가 뭐 이렇게 바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요것만 잘라서 연주한다면 뭐 이렇게 응용해서 다른 멜로디로 섞어서 솔로 하기 굉장히 좋은 연습입니다. 다음으로 비브라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음을 떠는 건데 음을 이렇게 아래 위로 피치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거를 비브라토라고 하는데 보컬들이 음을 이렇게 떨어주는 거를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악기가 이렇게 음을 떠는 거를 비브라토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비브라토가 현악기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건반악기, 그러니까 뭐 피아노나 뭐라 그러죠? 비브라폰 요런 경우는 비브라토를 못하죠. 아예 못합니다. 또는 관악기, 색소폰이나 플루토 비브라토를 하긴 하는데 그 현악기가 가진 비브라토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현악기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가 또 비브라토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는 요렇게 비브라토가 안 돼요. 보통 일반적인 현악기, 클래식 현악기들은 비브라토를 요렇게 손을 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비브라토를 하는데 기타는 여기 플랫이 있기 때문에 여기 플랫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흔드는 거는 피치에 별로 도움을 못 줘요. 물론 나일론 기타로 된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으로 줄이 만들어진 클래식 기타는 요렇게 조금 하긴 하는데 줄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죠. 근데 그렇게 인상적인 비브라토를 만들지는 못해요, 사실. 그래서 쇠로 된 줄 기타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를 가로로 하는 게 아니고 세로로 해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밴딩을 했다가 내렸다가 밴딩했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렉 기타랑 어쿠스틱 기타의 비브라토는 밴딩을 살짝 했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밴딩했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요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밴딩하는 거랑 자세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비브라토 할 때 밴딩하는 거랑 자세가 똑같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비브라토 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으로 비브라토 하면은 힘들어요. 자, 이건 손가락 힘으로 한 비브라토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비브라토 하는 거예요. 손가락은 딱 이렇게 힘 꽉 주고 가만히 있고요. 손을 흔들어요. 손가락은 안 움직일 정도로만 힘을 꽉 주고 있고 손을 흔들어서 비브라토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죠. 자, 손을 흔들어서 비브라토를 하기 때문에 자, 모든 손가락 다 비브라토 다 하는 게 좋겠죠. 자, 손을 흔들어서 비브라토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은 딱 힘 꽉 주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은 힘 꽉 주고 여기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해서 요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비브라토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자, 그런데 요 비브라토 할 때 정말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클래시컬한 비브라토는 이렇게 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지금 밴딩을 이용한 비브라토는 음이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이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 음보다 실제로 예를 들어 이런 C를 냈을 경우에 클래식 비브라토는 클래식 악기는 이렇게 아래 그 줄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음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그냥 B가 나와요. 그러니까 C가 나오는데 그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아져요.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비브라토 할 때 반드시 제자리로 와야 됩니다. 비브라토 한다고 그냥 비브라토를 밴딩한 상태에서 제자리로 안 오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다른 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브라토를 약하게 하시든 강하게 하시든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비브라토는 자세가 밴딩이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밴딩 연습 있잖아요. 자, 요거 연습 많이 하시면은 비브라토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비브라토가 돼요. 그런데 비브라토를 따로 연습하실 거면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손가락이든지 괜찮아요. 살짝 밴딩을 했다가 내려놓으셨다가 밴딩했다가 내려놨다가 천천히요. 막 이렇게 떨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떠시는 거 안 좋습니다. 한국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이러고 계실 거예요. 기타를 막 흔들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빨리 하지 마시고요. 그 비브라토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이고 내려가는 거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떠는 거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 밴딩을 한번 살짝 했다가 제자리로 오셨다가 밴딩 살짝 했다가 제자리로 오셨다가 밴딩 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이거를 천천히 반복하셔야 돼요. 다른 손가락으로도 천천히 해보시고요. 자, 요거 밴딩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힘 꽉 주고 손으로 밴딩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제 손목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약지로 한다면은 새끼손가락으로 한다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뭐 하루아침에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를 천천히 요거 연습을 오랫동안 하신 다음에 천천히 속도를 높여 나가세요.
그리고 비브라토를 하는 깊이도 살짝 밴딩할 수도 있고요. 살짝 비브라토를 할 수도 있고 강하게 비브라토를 할 수도 있죠. 요것도 강하게 비브라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좀 밴딩을 좀 많이 높이는 거죠. 요렇게 다양하게 오랫동안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저 한국 분들은 천천히란 단어를 절대로 이해 못 하는데, 뭐 문장으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절대로 천천히란 단어를 이해 못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제발. 장기적으로 밴딩이랑 비브라토를 잘 연주하실 수 있다면 어떤 연주를 하시든지 터프하고 매력 있고 맛깔나게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간단한 연주라도 비브라토랑 밴딩을 넣으면 달라지죠. 그냥 간단한 블루스 스케일, 뭐 판타토닉 스케일에서 뭔가를 연주했는 건데, 이렇게 테크닉을 넣으니까 좀 퀄리티가 좀 더 기름지고 그러면서도 담백하고 좀 다양한 매력이 들어가죠. 지금까지 밴딩과 비브라토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연습하고 나서 익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장기간 천천히 오랫동안 연습해 보셔야 익숙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밴딩이랑 비브라토를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돼요 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오랫동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은 꾸준히 열심히 하신 만큼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밴딩과 비브라토를 잘 활용한 멋진 솔로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